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맡고 있는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데이터베이스 기초 강의 11차 시간이고요. 종합 정리를 하는 첫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습 내용은요, 첫째로 데이터베이스의 개요하고요. 둘째로는 관계 데이터 모델의 개요. 세 번째는 DBMS 설치와 SQL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데이터베이스의 유형, 개념 및 특징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개념과 여러 가지 개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DBMS 설치를 준비하고요. DML, DDL, 부속지를 등 SQL의 사용 문법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요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적으로 통합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화시키고 통합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우선 일단 데이터와 정보의 개념을 좀 차이를 살펴보면요. 데이터는 관찰의 결과로 나타난 정량적 또는 정성적 실제 값이고요. 정보는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이루어지는데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고요.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라는 것은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보고서는 지식에 해당되는 거죠. 이와 같이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되고요. 정보가 모여서 이제 지식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와 지식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실제 값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화시키고 통합해 놓은 것이다. 구조적으로 통합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요. 만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살 경우에 체인점의 판매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체인점에서 체인점의 이름이나 판매대 번호, 판매자, 시간, 결제 금액, 결제 방법 등 이런 어떤 그 거래 행위에 대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이런 것은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죠. 이 저장된 데이터는 체인점의 매출 기록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체인점의 매출 분석, 향후 상품 개발을 위한 또 의사결정 데이터로 활용하고 또 어떤 주문 취소나 아니면 주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 데이터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패스트푸드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패스트푸드 회사는요,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삽입, 검색, 변경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경이란요,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이야기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검색과 변경 빈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유형도 분류를 하고 있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검색과 변경의 빈도, 그러니까 검색의 빈도, 변경의 빈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네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유형은 검색이 적고 변경도 적은 거. 두 번째 유형은 검색은 많은데 변경은 적은 거. 세 번째 유형은 검색은 적은데 변경이 많은 거. 네 번째 유형은 검색도 많고 변경도 많고.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유형 1은 즉 검색과 변경의 빈도가 적은 데이터베이스 유형은요, 구축이 좀 쉽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양도 많고 검색 빈도도 많고 변경 양도 많은 경우는 구축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유형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의 그 정의는요, 조직에 필요한 운영 정보를 얻고 다수가 공유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통합 저장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연관해서 개념적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통합된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문서로 보관되는 스토어드 데이터,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의 운영 정보를 얻어서 뭔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운영 데이터를 목적으로 저장되고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공동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예, 공용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그 개념적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운영적인 데이터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한 데이터베이스는요, 이렇게 통합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고 운영 데이터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구조화된 것이라고 했는데, 운영 데이터의 특징으로는요, 실시간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 데이터를 저장 조회할 경우에는요, 데이터가 뭐 며칠 또는 몇 시간 있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운영 데이터를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의 저장값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내용은 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래나 아니면 트랜지션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된 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동시 공유라고 했죠.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업무 또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공유하는 병행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 사용자가 여러 명이다 라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내용에 의한 참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요,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 값에 의해서 참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요, 데이터 값을 조인이나 조회를 하고요. 그 값과 이어져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조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조에 대한 내용은 뒤에 한번 다시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계속적인 변화가 있으며 동시 공유를 하며 내용에 따른 참조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개요 중에 정보 시스템 발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이제 계속 예를 드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마당 서점이라는 서점 데이터베이스의 예를 많이 들었죠. 마당 서점의 예처럼 인터넷 서점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마당 서점은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발전을 계속 했죠.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 시스템 발전 과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시스템이죠. 파일 단위로 이제 서버에 저장되고, 각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각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 파일을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 불일치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파일을 기반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불일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담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 초기에는 정보 시스템이 발전을 됐다가 데이터의 일관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동시 접근, 그 다음에 실시간성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특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는 데이터를 가진 쪽은 서버,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을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데이터의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 그 다음에 실시간성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 접근도 가능하게 해서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참조성도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을 줄이고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어서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의 특징이죠.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하다가 웹 브라우저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죠. 1990년 초반에 웹 브라우저가 발전이 되면서 인터넷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에게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기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후에는요,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의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위치를 해서 여러 프로그램의 동시성을 보장을 하고요. 동기화가 되어서 분산 저장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대규모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또는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등에 확대되어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파일 시스템, DBMS, 그 다음에 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방식으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쳐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서 업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당 서점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1단계는 정보 시스템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 서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1980년대 초기 전산화 단계에서는 파일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한 개의 컴퓨터로 매출 및 판매를 관리하고 있는 초기 전산화 단계, 즉 파일 시스템 단계죠. 그 다음에 DBMS를 관리를 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관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의 사용자들에게 동시성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일치성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도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때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는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터넷 쇼핑몰로 확대가 되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한 여러가지 빅데이터 분석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 단계까지 정보 시스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서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대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는 DBMS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모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그다음에 DBMS 언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구조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할 때의 개념적 구조로 스키마라는 용어를 이용하고요. 이러한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라는 개념이 있죠. 네, 좀 시스템 구성을 다이어그램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깥쪽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DBMS와 데이터베이스,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모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구성 한번 볼까요? 네, 사용자와 DBMS 간에는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런 인터페이스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화면 등과 그다음에 SQL 질의,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와 DBMS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즉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겠죠. 그 다음에 DBMS,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설계를 할 때는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QL은요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는 언어고요. SQL은 여기서 봤을 때 SQL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DBMS 간의
이렇게 소통을 하는 뭐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만들거나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크게는요, DDL이라고 데이터 정의어, 그다음에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로 구성되고요. 이런 셀렉트 애트리뷰트명, from, 테이블명 이런 형태로 조회를 한다면 북테이블에 있는 북네임과 퍼블리셔라는 속성을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데이터 정의어는요, 테이블을 만드는 create, 그 다음에 테이블을 바꾸는 alter, 테이블을 삭제하는 drop, 이러한 create, alter, drop 등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정의하는 언어이고요. 데이터 조작어 DML은요, select 아래와 같은 이제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등 주로 데이터와 같은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거나 삽입하거나 지우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데이터 정의어는요, 그란트나 리보크처럼 어떤 권한을 허용해 주거나 권한을 삭제해 주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는요, 일반 사용자들과 프로그래머, SQL,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최종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고 개발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DB를 조작하고 조회하는 이런 SQL 사용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DB 설계 자체를 하는 DBA가 있을 수 있죠. 이와 같이 DBMS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 사용자들은 어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일반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응용 프로그래머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일반 사용자가 개발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자바, C, JSP와 같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 로직을 개발하는 사람이 응용 프로그래머입니다. SQL 사용자는 SQL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IT 부서 담당자들이 될 거고요. DBA는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데이터를 설계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고 유지보수하고 데이터를 사용을 통제하고 보안 성능 모니터링 등 여러가지 데이터에 대한 이동 흡수 업무를 제반하는 사람이 DBA입니다. 표 1-6은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별로 갖춰야 할 지식인데요, 일반 사용자는 특별하게 SQL과 관련된 능력, 프로그래밍, DBMS 지식, 데이터 구성은 다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SQL 사용자들은 SQL 언어하고 DBMS 지식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들도 SQL문에 대한 언어 능력, 그다음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DB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데이터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약간 프로그래밍 능력은 좀 떨어질지언정 SQL 언어와 DBMS 지식, 데이터 구성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DBMS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 디파인 하는 거고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하는 데이터 조작, 데이터 추출, 데이터 제어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DBMS의 기능입니다. 데이터의 정의하고 조작은요,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고 그 구조를 활용하는 기능이고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그다음에 백업 및 보안하는 제어 기능도 포함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데이터를 제어하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설계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모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느냐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다양한 모델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는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데이터 간에 표현하는 방법이 데이터의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참조시키는 방법이 데이터의 모델을 결정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요.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과 강좌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있을 때요. 박지성 학생이 자료 구조를 김연아 학생이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하고 있다라고 볼 때, 김연아 학생이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한다는 학생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각각의 어떤 이 강좌와 학생 간의 관계를 이렇게 포인터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층형 모델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사용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속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강좌에 있는 어떤 값이죠. 강좌에 있는 값이 학생에 있는 이 값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 속성이 있는 값으로 연결시켜주는 값이요. 이런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어떤 값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이제 관계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테이블에 있는 어떤 값으로 상대의 어떤 관계를 릴레이션을 표현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관계형 모델이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속성 값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 관계가 좀 직관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체 식별자 OI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체 개체에 대한 그 값을 OI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OID 값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학생 값의 OID, 오브젝트에 대한 객체를 OID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객체 데이터 모델 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계층 포인터를 이용을 하면 계층형 데이터와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 포인터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계층형 모델과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 포인터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이렇게 값으로 속성 값이 똑같은 값으로 이용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다음에 포인터는 계층형 데이터와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다음에 OID 값으로 객체 번호를 이어서 연결하는 OID 값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객체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그 스키마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요,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구분이 되고요. 스키마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조직이나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외부 단계에서는 응용 프로그래머, 사용자 프로그래머들이 접근하는 스키마입니다. 이 개념 스키마에서 다 정의되어 있는 어떤 설계서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일부 내용들만 보여주고 잘 이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이용되는 설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스키마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알 필요 없는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개념 스키마이고요. 개념 스키마에서 외부 스키마이고요. 사용자가 필요한 일부 설계에서만 일부 내용만 포함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전체 데이터를 다 설명하고 있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항목 정도, 항목 위주로만 설계가 필요한 것이 개념 스키마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세한 내용까지 설계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이, 상세한 내용까지 설계를 한다는 것이 내부 스키마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스키마는요, 일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계층이고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하나의 논리적인 부분만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 스키마가 있을 수 있다. 즉 뷰의 관점이기도 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개념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항목들을 다 정의를 하는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하나의 컨셉션은 스키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주로 이제 설계라고 하는 것이 테이블을 정의하고요, 관계를 정의하고, 항목을 정의하고, 항목 간에 참조 간에 참조나 아니면 제약사항을 정의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설계의 개념이라고 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개념을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개념 스키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 스키마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상세 설계를 하면 이건 내부 스키마. 이 개념 스키마에서 일부 항목만,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설계한다고 하면 이것은 외부 스키마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17을 예를 들어볼까요? 1-17은요,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스키마 예고요. 학생 테이블이 있고, 등록 테이블이 있고, 강의실 테이블이 있고요, 교수 테이블이 있고, 강좌 테이블이 있고, 과목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테이블명을 정의를 했고요. 이 테이블명을 정의를 한 이후에 필요한 애트리뷰트, 속성들을 다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에는 이름, 주소, 학년, 등록
테이블에는 학번, 과목, 성적, 강좌번호, 그 다음에 강의실에는 강의실 수학, 업무 규모, 교수에는 교수 번호와 교수 이름, 전공학과, 강좌에는 강좌 번호, 과목에는 학점, 장소, 교수 번호, 강의실 호수, 과목 번호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과목에는 과목 번호와 항목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것이 테이블과 속성을 정의를 한 거고요. 각각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데, 관계를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교수 번호와 강의실 번호, 호수, 과목 번호 이렇게 강의실 호수, 교수 번호, 과목 번호, 그 다음에 등록 이름의 학번 그렇겠죠. 강좌 번호 이런 식으로 참조 관계를 정의한다. 어떤 거는 포린 키로 정의를 하고요. 어떤 것은 프라이머리 키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것이 프라이머리 키고 어떤 것이 포린 키인지 관계를 정의하고 이렇게 관계도를 설정을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은 필수 단계고요. 어떤 것은 최소 1개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테이블 간의 어떤 관계를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개념 스키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요한 테이블과 관계에 관련된 키들을 개념 스키마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네,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개념 스키마에서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뷰 관점으로 아주 특정 사용자나 특정 일부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한 그들이 필요한 테이블이나 애트리뷰트 또는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외부 스키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강 신청과 관련된 외부 스키마, 학사무에 관련된 필요한 외부 스키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내부 스키마는 개념 스키마에서 저장한 설계한 이러한 테이블과 속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데이터의 타입이나 어떤 물리적인 위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하는 것이 내부 스키마고, 이러한 것은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계 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세부적인 데이터 사이즈나 데이터 타입의 형태 사이즈를 정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DBMS의 특징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논리적으로 이제 그 독립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사이의 독립성이라는 거죠. 즉, 개념 스키마가 변경이 되어도 외부 스키마에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 논리적인 구조가 변경되어도 애플리케이션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이고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스키마 단계와 내부 스키마 사이의 또 독립성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저장 장치와 구조가 바뀌어도 내부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개념 스키마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돼야 된다는 거. 성능 개선을 위해서 물리적 저장 장치를 재구성할 때에도 개념 스키마에서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상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좀 하시고요.
1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DBMS의 개요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